남성이 어딘지 모르는 곳에 저렇게 발로 차면서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아무리 술이 취했다고 하더라도 호랑이 굴에 들어간 한 남성이 있습니다. 바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아니 문도 열려고 하고 저기가 다른 곳도 아닌 경찰서인데 화분 던지면서 저렇게 난동을 피울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술에 취해도 그렇게 취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하더라도 경찰서 문에 대고 저렇게 발길질을 하고 화분까지 집어 던지다니요. 당연히 공용물건 손상죄에 해당할 여지 있습니다. 그런데 저 남성이 왜 저렇게 새벽 시간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고 난동을 부렸냐. 이 사람 만취 상태였다고 합니다. 20분 전에 주치폭력 관련해서 이 방구파출소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을 해서 사건 처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걸 봐도 그 전에 사건에서 이 사람에게 뭔가 유리한 어떤 처리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주치폭력으로 문제가 있다고 경찰이 판단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이런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경찰서로 파출소로 달려와서 이 문이 잠겨 있고 안에는 민원인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문을 열으라고 쾅쾅 두드리는 걸 넘어서서 발길질하고 자전거를 들어서 던지려고 시도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옆에 있던 화분을 들어서 경찰서 문을 부순 겁니다. 안에는 민원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안에 있던 경찰관이 민원인 보호 조치를 즉시 취하고 지원 요청을 해서 저렇게 경찰관들이 추가로 출동을 했는데 저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공용물건 손상죄로 현행범 체포 그대로 할 수도 있었지만 주치자임을 감안해서 진정시키려고 설득을 시도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여전히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계속해서 난동을 부리고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경찰서, 파출소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일단 앉힌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로서는 주치자임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보호 조치는 모두 다 취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이 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난동을 부리니까 공용물건 손상죄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황이고요. 주치폭력으로 인한 처벌만 받으면 됐을 텐데 추가적인 이런 사리분별 못하는 행위로 공용물건 손상죄로까지 처벌받게 생겼습니다. 옆에 만약에 시민, 행인이 만약에 있었다면 혹은 글쎄요, 나중에라도 어이구, 저게 주변에 이제 뭐 지나다니는 사람이 있었으면 불상사가 발생할 뻔했고 저 정도면 나중에 술이 깬 상태에서 본인도 오른손에 부상을 당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저렇게 격양된 난동을 부리다가 현행범으로 체포까지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사례 말고도 울산 사례 말고도 경찰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린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채널A가 단독 취재했던 내용인데요. 범칙금 5만 원의 불만을 품고 장윤주 변호사님, 저렇게 파출소에 흉기를 들고 왔던 사람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3월이었는데요. 이번에는 흉기까지 챙겨 들고 파출소로 가서 경찰관을 위협하고 따지는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사실 이 장면이요.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파출소에 가서 경찰관들을 위협하기 전에 한 30분 전쯤에 인근 식당에서 이제 술에 취해서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 5만 원을 내라는 통고를 받게 된 겁니다. 이렇게 범칙금 통고를 받게 되자 불만을 품고 이 경찰관이 소속되어 있는 파출소로 가서 나름의 항의를 하러 간 건데요. 문제는 이제 흉기를 품고 갔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 혐의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가 됐는데요. 해당 남성 무려 전과가 5범인 그 관련된 전과가 지금 5차례 전과가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에 사건이 넘어간 상황이었습니다. 글쎄요, 뭐 어디서든 난동을 부리거나 본인이 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행패를 부리면 되지 않는데 심지어 흉기를 들고 파출소에 들어왔던 전과 5범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과 화분 던지고 주먹으로 문 부수려고 했던 저희가 파출소 난동 사건을 한번 시비로 모아봤습니다.